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심택 2만 원에 지금 40% 가지고 있거든요. 심택 2만 원에서 40%요? 예,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황 들으셨죠, 그죠? 예, 예. 네, 시황 말씀드릴 때 7월달, 8월달, 9월달에 좋다고 사신 분들 지금 다 물려있다고 이야기할 때 본인도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수 올라가도 내 종목 안 가죠, 그죠? 예, 예.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소외감이 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7, 8월 달에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 7, 8, 9월 달에 뭐하러 그거 사가지고 부경화 누릴 거라고 왜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게 되면은 시장 방향성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데, 그리고 그때 돼서 괜찮은 종목을 잡아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 종목을 잡아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비중이 40%로 많아요. 그죠? 예. 제가 보니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예. 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고점에서 비중이 많아요. 주식을 조금 했다 싶으면 고점에서 비중을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는, 우리 등산할 때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올라갈 때는 도시락이라든지 먹을 거 싸들고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족족 점점 먹어서 없애고 내려갈 때는 가볍게, 그죠? 내려와서는 또 든든하게. 약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는 역시나 좀 너무 고점에 사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좀 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매수의 그 기운이 지금 많이 감돌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심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테마가 완전 죽은 테마, 반도체 테마이기 때문에 죽은 테마는 아니라서 한번 더 뛰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목들을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얘는 기다렸을 때 엄청난 수익을 노리기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저는 본전에서 일단은 한 절반 이상, 70% 정도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얘가 2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지수는 벌써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은 얘가 2만 원까지 도달했을 때 지수는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수랑 지금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지수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얘가 제가 달리는데 나는 힘이 없어 해서 겨우겨우 올라갔다가 지수가 힘 빠지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쭉 내려갈래라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만 원에서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내시는 게 중요하고, 매도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각광받지는 않고 있지만 7, 8, 9월달, 10월달에 막 좋다고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좀 투자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심택은 아직까지는 한번 위로 칠 수 있으니까 그때 본전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매매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나이 좀 먹고요. 용돈이나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날이 좀 흐리다고요? 용돈이나 좀 벌어볼까 싶어서요. 예. 주식을 조금 했는데. 네, 어떤 종목 몇 사셨죠? 샀어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41,000원입니다. 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내가 들고 있는 돈, 모아놓은 돈, 이거를 자꾸 까먹기는 힘들고 은행에 넣어놓자니 또 이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연금으로 살자고 하니 또 만족스러운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니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부동산 하려고 하면 또 큰 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죠? 뭔가 사기당할까봐 무섭고, 뭔가 뭐 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주식은 왜 두려움이 없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주식 시장이 아마 모든 시장을 통틀어가지고 제일 위험한 시장일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면 용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전재산 날리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게,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돈이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돈을 안 잃어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돈을 자꾸 까먹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현대건설을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제가 현대건설에 대한 관점은요.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안 좋다라고.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업황 자체랑 이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으로 얘가 뭐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남북 경협은 이때까지 봤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없으면 남북 경협이 제대로 일어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대선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직 덜 됐죠.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예, 뭔가 예. 바이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바이든 당선 호소인이에요. 나 당선됐다고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렇게 닉네임 붙어 있고 트럼프 네, 네. 대통령 불복인이에요. 불복인. 그러니까 네. 저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네. 용돈 벌려면은 사실은 매일매일이라든지 빨리빨리 수익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챙겨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네. 못할 기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이번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안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시고 네. 내가 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위기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요 종목은 일단 들고 가시면 한 번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들어올 수 있고요. 실적이 그래도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뭐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맞아요. 공부를 우리가 뭐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예. 서울대 가는 방법이 뭔가요? 하면 그냥 학교 가거나 학원 가면 되거든요. 예.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나라고 하면요. 정말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서울대 가려면 무슨 공부해야 되나요? 탁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거래량 분석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수급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재료 분석해야 되고 외교 관계도 봐야 되고 미국 정치도 봐야 되고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종목 기업들 봐야 되고 업황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단계별로 한 걸음에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초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초 서적부터 한 권 정도는 좀 제발 좀 읽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좀 하나 사서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책을 하나 사세요. 일단 주식 요즘에 하도 붐이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은 뭐 진열도 잘 되어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기초책 보면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나온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기초책이요? 예, 기초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아무거나 그렇지 않아도- 사시면 됩니다. 초보, 기초 적혀 있다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서 한 권 정도 읽으시면서 요건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네. 본전 찾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본전에서 매도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가지고 가져가 봅시다. 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들도 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져가는 동안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농심 좀 궁금해서요. 농심이 매수가랑 비중이요? 31만 원에 30%요. 31만 원에 30%요? 네, 31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게 사신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사신 거네요, 비교적. 네, 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산 거예요, 또?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야지 해가지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다 사면 되죠. 삼성전자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사면 되고, 네, 애플 근데- 좋다고 하는데 미국 가 사면 되고.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거나 TV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네. 예, 저도 뭐 물론 TV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 생각이냐면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농심이 누가 좋다고 하든 안 좋다고 하든 내가 네. 보기에 어떤지를 가지고 그 사람 네.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거 알아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식도 좀 알아보시면은 더 네.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시청자님 한번 돌아가 봅시다. 31만 원에 농심을 사셨는데 굳이 네네. 농심을 샀어야 될까요? 아니면 1,900개 이상의 다른 종목들이 있었나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이 종목 네. 안 사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산 거는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네. 안 사도 됐는데, 그죠? 그렇죠. 그게 혹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후보군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로 좋은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비교적 뭐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해 드린 것은 농심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실적이 네네.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식량난이라든지 요즘 식량 막 곡물 가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또 햇반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사재기를 하려고 해놔요. 네.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은 라면 이런 거에 대한 인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가 농심 매출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반영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급등했을 때 샀다면 좀 피곤한데 이건 내려왔을 때 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리만 좀 잡는다면은 다시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어. 대신에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시장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자리를 못 잡으면 또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기업이 또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비중이 30%죠. 네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중을 저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1만 원 매수하셨는데 저는 네. 30만 원 정도만 오면은 일단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 한 20%만 아. 들고 가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나머지가 만약에 25만 원까지 혹시나 내려와 준다면은 비중을 그때 좀 늘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매수가도 낮아지고 더 싸게 그래서 많이 저는 살 수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으로 주식 하실 거면 은행에 돈 넣는 게 맞아요. 원금 안 까먹어요, 절대로. 그렇죠. 네네. 차라리 그게 낫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리스크 감수해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네네.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려갔을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건 유리한 네. 거예요. 네. 내려가면 더 사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네네. 30만 원대에서는 비중부터 일단 좀 줄이자. 비중을 줄여야 추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안 돼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30만 원대쯤에서 비중을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네. 내려가면 네. 25만 원에서 그만큼 다시 비중을 늘리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아, 여기 네. 자리 잡으면 35만 원까지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35만 원쯤에서는 수익을 일단 실현시키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공부 잘 좀 보고 하시길 있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